장례식장에서 과거 잃어버린 아들을 우연히 다시 만나는 상황. 믿겨지시나요? 15년 전 실종된 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왼쪽 귀 뒤의 세 점은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 영상은 남편의 죽음이 가족을 다시 연결해주는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서울 마포의 작은 장례식장.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스며든 봄비는 조용히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내 두 손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의 유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기석이 떠났습니다.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 가르쳐준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리고 내 아들 도연이가 사라진 후에도 나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찾았던 사람. 하지만 정작 장례식장에 앉은 내 표정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문을 오고 절을 하고 나는 그저 기계처럼 목을 숙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중 하나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지던 오후 4시쯤이었어요.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정리하며 길을 터줬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번잡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천천히 차분히 걸어왔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졌고 흰색 셔츠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약간의 주름이 있는 이마. 그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 그는 내 아들 도윤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도윤이는 15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건축 공부를 하던 중 동유럽 국경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폭우로 인해 불어난 강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됐고 현지 경찰은 결국 익사 처리라는 말 한마디로 사건을 종결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도윤의 방을 그대로 두고 그 아이가 쓰던 모나미 펜 한 자루도 버리지 못했어요. 남편 기석과 나는 세상에 대고 울부짖었고 국제탐정도 고용했고 현지 대사관도 수십 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은 지나고 사람들은 말했죠. 이젠 받아들여야죠. 그 아이는 이제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영정사진 앞에 선 그 남자의 얼굴, 정확히 도윤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는 조물록에 이름을 쓰고 있었고 슬쩍 보인 그의 명함 한 장. 유아진 세계시민연합 한국지부 이사. 유아진. 이름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아무리 봐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왼쪽 귀 뒤편에서 반짝이는 그 상처,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화상 자국, 도윤이가 3살 때 난로에 기대어 생긴 그 상처, 이식 수술을 했지만 다 사라지지 못했던 그 흔적. 나는 그걸 보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중얼거리듯 속삭였습니다. 남편 기석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가 내게 말하는 듯 했어요. 지윤아, 잘 봐.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고개를 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도윤이야. 하지만 왜 나를 모르는 척하지?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바깥 복도로 나가려는 그의 옆에 섰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잠시만. 그가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더욱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매, 인매, 턱선, 그리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동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죠. 나는 갑작스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인 떠나보내시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내 가슴은 더 쪼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윤이야. 하지만 그는 나를 모르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아닌 어떤 뜨거운 결심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앞에 사람이 내가 분명 아는 사람인데 아니라고 말할 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실종자가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길도 모두 끊기고 혼자 남은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 기석이 쓰던 안경, 책상 위에 펼쳐진 원고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정리하던 사진첩, 그 속에 도윤이의 어릴 적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멈추다가 다시 울고. 하지만 울음보다 더 거세게 몰려온 감정은 의문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맞다면 왜 날 알아보지 못했을까? 며칠 후 나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함에 적힌 단체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시민연합, 한국지부, 유하진이라는 이름, 수많은 기사, 인터뷰,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국제분쟁 조정, 난민 지원, 교육 인프라 구축. 그는 수많은 활동을 해온 인물이었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죠. 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입양 기록도, 학력도, 심지어 출생지조차 흐릿하게 처리된 기사들. 그는 마치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실종자 기록을 다시 요청하고 프랑스 병원들의 해외 환자 기록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나의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2009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국립병원, 한국계 청년, 기억 상실 상태로 구조됨. 이름 모름, 보호자 없이 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 후 현지 입양 가정에 위탁됨. 그 날짜, 도윤이가 실종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놀람인지 모를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세계시민연합 한독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그가 있을 본부 건물을 찾았죠.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유하진 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없던 나는 거절당했지만 잠시 후 우연처럼 그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지나쳤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몇 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눈빛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15년 전 부산 해운대 김도윤. 그 순간 그의 눈에 낯선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도윤,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말은 예에 바르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왼쪽 귀 뒤에 점 3개 있나요? 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시죠?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에게만 있었던 표식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눈을 피하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 그런데 내 아들, 하늘이는 지금 많이 아프다면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당신 아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 생명과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분 뒤 의사는 말합니다. 수술 중 사망 위험이 2배 이상입니다. 그 순간 제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검사는 곧 진행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 의료진은 내가 가진 혈액형과 건강 상태, 그리고 조직 적합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며칠간의 피검사, 초음파, 심장정밀 진단까지. 나는 그 어떤 과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위해 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김민수 교수라는 간이식 전문의가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하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서지훈님과 하늘군은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에서도 일반적인 가족 이상의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HLA 항원 일치도는 91%에 달합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일치율은 50% 전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쩌면 생물학적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입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손끝을 말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내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쁜 결과와 함께
의사는 또 다른 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단, 서지훈님의 건강 상태에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 그는 내 심전도 결과와 심장 초음파 사진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비대 소견과 간 기능 지표에 경미한 이상이 관찰됐습니다. 수술 중 심정지 위험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이 수술 멈춰야 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진 씨. 아니, 도윤아.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엔 놀람과 혼란, 그리고 흔들리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좋아.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그 아이는 내 아들이고, 한편으론 내 손자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수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죠?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부정도 없는데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든 아니든 지금 내 하늘이는 살아야 해.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하진 아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니라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교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오전 수술 가능 여부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서지훈님, 내일 뵐게요. 그 말은 어쩌면 엄마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조용히 병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리고 도윤이는 다시 내 아들이 되어줄 거야. 아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수술실 안, 심정지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 내 몸이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문득 어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무렵의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발표회에서 상 받았어. 그때 그 웃음, 그때 그 눈동자, 그 기억이 눈앞에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내 심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말을 훗날 의료진에게서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회복 병동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천장, 그리고 한 남자의 떨리는 손, 그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그 눈빛은 15년 전 그 아이의 것이었어요. 나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며 내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며칠 뒤 우리는 남편 기석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생전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도윤이 잠긴 서랍 하나를 열 수 있는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펜꽂이 밑에 숨겨져 있던 그것. 서랍 안엔 고급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겉표지엔 기석의 일기라고 금박으로 적혀 있었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윤아진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의 얼굴, 손짓,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도윤이와 너무 닮았다. 나는 확신한다. 그는 우리 아들이다. 도윤은 입을 가린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윤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다시 그를 만나 머리카락 샘플이라도 확보해야겠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예약 일정, DNA 검사 센터의 연락처, 그리고 4월 30일 결과 확인 예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4월 29일, 남편 지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말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말하려 했던 거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도윤이 내가 살아있다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도윤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하늘이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회복실의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습니다. 기억이 희미했던 날들, 절망으로 얼룩졌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뚫고 돌아온 사람들.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을 정정했고 새로운 신분증을 손에 쥐었을 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 이제 저예요. 제 이름 다시 찾았어요. 나는 그 순간 남편 기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따뜻하게 도윤이를 다시 안아주었을까. 도윤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렴풋이 들렸던 그 이름 익숙해요. 어쩌면 제 마음속엔 기억보다 깊은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주 남편 기석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그 앞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 바쳤고 도윤은 고개 숙여긴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지켜줬기에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나는 옆에서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듯이 감사를 전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흑백 사진이 아니라 햇살 아래 생기 넘치는 컬러 사진. 도윤, 하늘이, 그리고 나.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남편 지석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가 우리 사이를 이어준 거니까요. 그날 밤 나는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석 씨, 당신이 만든 빈자리는 이제 우리가 다시 채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늘이가 내 무릎에 누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뭐가 될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요? 당연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어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곁엔 늘 사랑이 있으니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유품이래요. 법무사에게서 전달받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 기석이 생전에 준비했던 편지 한 통과 도윤이 어릴 적 쓰던 야구, 글러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넌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니까 그날이 오면 이 글러브를 다시 끼워주고 싶었다. 그 글을 읽으며 도윤은 글러브를 조용히 꼈습니다. 묘하게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에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지석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요. 그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사랑은 결국 남는 거더라고요. 기억이 사라지고 얼굴이 희미해져도 그 따뜻한 마음 하나는 끝내 남아요. 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15년 전 절망 속에서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왔고 남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 한구석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그 따뜻함을 간직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